중국의 우리 세대부터 이제 77학번입니다. 우리 세대부터 등소평이 서방을 배우라 해가지고 정말 똑똑하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서방을 다 내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등소평은 나가게 해라. 그중에 일부만 돌아와도 성공이다. 우리는 세계를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작지만은 충분히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장학금까지 주어서 보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세대들이 아이고 중국 유학생들 시끄러. 그런데 아이고 좋은 집에 몰래 살면서 맨날 프라이팬으로 뭐 해먹고 그래도 우리가 50대 사변 이후에 그거 참 눈물 나게 보낸 거예요. 눈물 난 돈으로 보낸 거야. 그렇죠. 중국이 정말 눈물 난 돈으로 보낸 겁니다. 그때 중국 전 못 살았거든. 80년대. 그게 사실은 박정희 한국의 모델을 보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돌아가서 좋은 일 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하고 경제 발전도 하고 다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어떻게 하면은 저런 사회주의를 안락사시킬 것인가 고민도 하고 일부 하고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안락사라고 하는 소조를 만들어서 기청 그 조직에 투표 소위 말하면 경쟁적 투표제까지 도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싹 돌아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식인들이 소위 공식 입장, 공식 이데올로기 앵무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국 지금 내부 분위기가 어떨지 알겠어. 좀 돈이 있고 좀 안목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요.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게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대기업이 투자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중간 허리 이하가 투자를 안 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재산이 제가 얼핏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재산이 1조대가 넘어요. 빚 순재산이 여기저기 부동산으로 걸려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하면 한 300~400억 생기는 모양이야. 그런데 이 사람 고민은 뭐냐? 내가 전에 듣기로 이거예요. 투자는 안 해야겠는데 그렇죠. 가치는 어떻게 지킬 수 있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슈페트의 가장 원초적인 자본주의 논리와 정반대이어서 즉 국가가 최소한 중립이나 시혜를 줘야 되는데 국가의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복수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워낙에 황당한다고 느끼니까 그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기업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업을 벌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성한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그런데 중국도 똑같을 거라고. 지금 중국에 좀 안목 있는 지식인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억 명은 될 거예요. 중국 가면은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똘똘한 애들 있잖아요. 청년들. 그렇죠. 똘똘한 애들의 커리어라는 게 이래요. 그 엔지니어로 갔던 뭘로 갔던 영어가 되는 포지셔닝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포지셔닝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도 흡수하고 고객도 접촉하게 돼. 그러면 제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해. 그럼 저는 이제 고향이 예를 들어서 제 사업은 심천에 있고 사업체는 고향은 거기서 한참 가서 호남성에 있어. 호남성 시골 마을에 있어. 그럼 거기 호남성 시골 마을은 월급이 $100가 안 돼요. 심천 동감보다 4분의 1밖에 안 돼. 그렇죠. 거기서 조그만 자기 형님 좀 훈련시켜 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한 10명짜리 공장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전문가니까 또 기술도 알고 해외 바이어도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냥 한 달에 뭐 한 달러로 3~4만 불 버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30만 불 벌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꿈이에요. 젊은 애들이 다 해외 시장을 보고 있다고. 전부 해외와 어떻게 엮일 거냐. 그런 상태에서 이 짓을 해놓으면 시진핑이 이 짓을 해놓으면 지금 제가 봐도 저 사람 미쳤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걔들 눈에서 봐도 저 미쳤다라고 볼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 장난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내우 외환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겠지. 그 사회 미국은 가둬놓고 안에서는 저거 노선 잘못해갖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얼어붙습니다. 프리징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 기존에 뭔가를 성취를 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우선
돈은 국경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돈의 탈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 아세요? 응? 엑소더스. 그거 아시냐? 우리 저 평양 내가 한국민하고 달랐다. 한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네. 돈 있는 사람들이 쓸 데가 없으니까 네. 강남 불패 신화를 따라서 강남에 질러갖고 서울에 질러서 서울하고 강북도 엄청 뛰었어요. 강북도 한 50% 뛰었다고. 서울 이 수도권 서울 쪽의 부동산이 팍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 중국은 달라요. 중국 어떠냐면 제가 경험을 해보면 심천 동관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이다. 은행 구자는 홍콩 은행 구자예요. 그렇죠. 홍콩의 그 홍콩 무슨 뱅크지? 그 돈 찍는 은행 있잖아요. 홍콩 네. 샹하이 뱅크. 네, 샹하이 뱅크. 그다음 무슨 차터드 뱅크 또 하나 있죠. 스탠다드 차터드.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저기 우리 제일은행사인데. 네, 그렇죠. 거기 두 군데서 홍콩 돈을 찍잖아요. 그렇죠. 스탠다드 차터드나 홍콩 샹하이는 중국 당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 못 건드리죠. 영국은. 거기에다가 구자 넣어놓고 해외에서 돈 지불하면 거기로 받는다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만 빼서 자기 공장으로 들어와요. 이미 그 짓을 해왔어. 이미 해외에 돈이 있는. 홍콩은 절반 해외 아니에요. 중국의 네,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특히. 그래서 살벌해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사회도 네. 제가 아주 그냥 온 사지에 힘이 착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젊은 친구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뭐 아버지 자산이든 뭐든 해가지고 빌딩 하나 사고 지금 우리 입에 그 커피숍 하나 열고 커피숍은 뭐 그거 한데 커피숍은 뭐 그거 하지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잖아. 제일 그 말하자면은 소망하는 거는 아주 전문성이 뛰어나고 뭐 사회 기여를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될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내 직업적 소명을 퍼펙션 완벽하게 추구해서 정말 전문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나와요. 적당히 해서 기회가 되면은 어디 조그마한 빌딩 해서 네. 커피숍 와인바 적절한 자산 소득이 나오면은 네. 그때부터 나는 즐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세상이 마치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뭐 반반이에요. 근데 중국은 국가가 너무 강한 여전히 그게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탈주를 합니다. 사람은 있고 네. 자산과 돈은 밖으로 빼내요. 그렇게 되죠. 그걸 이제 소위 money exodus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우리 제주도다 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막고 또 빠져나가고 하는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눈만 굴리고 웨이팅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중국을 가둬놓고서 이런 요구를 하면 중국이 뭐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이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 글로벌 규범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이동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저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는구나. 주저앉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히스테릭한 반응은 어떻게 보여 지금? 그게 북한이죠. 아, 그건 끝났고. 끝났고. 그거는 끝났고. 그 이야기 좀 말고. 그거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저거 원래 깡패가요. 물리력 힘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아니 아까 중군동 이란 포함해서 이란 포함해서 아마 중군동 에너지의 80% 정도가 사우디랑 이라크일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못 실어내게 딱 해버리면 중국은 에너지가 끊겨요. 그렇죠. 식량도 최대 수입국이고 금융제재 받으면 국가 부도나고. 그러니까 저건 지금 그러니까 세계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 나라기 때문에 소련은 옛날에 자기들이 세계 시스템을 짰잖아. 코메콘이라고. 가지고 있었죠. 얘들은 세계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시스템에서 딱 조여버리면 저건 꼼지락자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자 그러면 그래놓고 시스테레카 발작 그러면 저 안에서 못 변화하면 저 테두리 안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저앉는다. 중국이 만년 중진국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자유를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는 국가에서 서방이 이야기하는 말하자면은 데모크라티제이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주저앉는다는 그러면 두 번째 주저앉는 것도
지금 중국의 만약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버블, 네, 버블, 네, 버블이 네. 이게 거품이 이제 이걸 좀 많이 걷어내려고 아마 타켓을 놓고 할 거예요. 시진핑이가? 아니, 이제 우리 트럼프나 미국이. 네. 그러니까 그 버블을 한꺼번에 경찰. 그러니까 지금 금융 쪽에 버블 금융, 예, 그다음에 뭐 자산, 예, 특히 예. 금융이 많죠. 예, 예. 제일 이 버블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우선 중국의 성장률이 3%대, 4% 이하로 떨어지면은 잘 빠개져, 엄청난 실업이 생깁니다. 예,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브루로게스용 소시알 사회 문제가 예. 권력이 통제하기 힘든 방식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권력청 내의 노선 정책을 가지고 저거들끼리 싸워요. 그렇게 되죠. 그게 1900 조금 일찍 찾아왔지만 89년 천안문 사태 전에 네. 리펀과 짜오쩌양의 싸움입니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개혁을 더 해가지고 빨리 성장을 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짜오쩌양이었고 그렇죠. 리펀은 그래서 17년 동안 갇혀 있다 죽었죠. 조자양, 짜오쩌양. 리펀은 이게 어쨌든 간에 2% 이하로 떨어져서 인프레가 18%로 갔으니까 이 인프레부터 먼저 잡자. 안전기조로 가자라고 하는 손을 등소평이 리평한테 들어줬고 한 3, 4년, 한 3년 정도 고생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거의 뭐 만불이 퍼캐피타가 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만약에 3% 미만으로 가면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는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요. 좀 달라요, 여기는. 첫째, 가장 큰 거는 민족 문제가 있습니다. 예, 소수민족 문제가 티벳 있죠. 신장 위구르가 있습니다. 그럼 테러리즘까지도 봉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럼 두 번째, 그 뭐 또 인권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지역별의 격차가. 그러니까 농공. 그러니까 이제 내륙과 해안 지역 사이의 격차. 내륙과 해안 지역,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건 참을 만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예. 이제 이 정도가 되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해외 직접 투자가 자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중국에 상당한 부분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누적 투자액 우리가 600억 불. 중국의 그 뭐 이 소위 버블이 네. 이 계속 이렇게 더 붙고 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낮은 임금을 찾아서 FDI가 해외 직접 투자가 밀려 들어왔었죠. 지금 주춤 그렇죠.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금융의 버블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IMF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문제가 있을 텐데 아마 미국이 이거를 천하대장으로 이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수단으로 해서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상당한 그러니까 군사 안보 정치에 대한 변화의 압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발 세계공황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중국이 저걸 이제 국가에서 돈 메꿔 가면서 이제 저성장 상태에서 결결 매면서 저걸 이제 미봉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려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길들이기라고 하는 그렇게 말이 되는 거지. 맞죠. 워낙 길들이기 크고 워낙 커요. 그다음에 내부의 문제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들을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그 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 세팅에 들어올 거냐라는 데서는 좀 회의적이지만은 일단은 또 안 들어오고 튀어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갇힌 상태에서 멈칫하면서 개기는 중국 거죠. 특색의 말하자면 만만디 순응, 조응 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가장 큰 게 북핵 문제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 문제가 아니야. 북한은 초장에 결판나요. 초장에. 오케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타임 프레임은 뭐 10년짜리, 뭐 15년짜리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아마 트럼프는 이 북핵 문제만 정리를 하면은 셰일가스 문제를 이제는 미국의 대전략의 한 툴로서 요번에 화두만 던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펙, 예.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네. 그 다음에 남미의 차베스 정권에 대해서 지금 마두라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바로 자원을 가지고 체제를 개선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렇죠. 푸틴, 너 지금
에너지 국유화된 국가의 부를 가지고 네가 독재를 해.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는 중국을 먼저 길들여야 되니까 중국이 지금 크루드 오일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원유 때문에 일로 일대한답시고 일로 일대를 하면서 무리를 해. 너 그거 몽상 꾸지 마. 몽상이죠, 몽상. 네, 미국이 가진 세일 시스템하고 좀 반응을 맞춰주면은 적절한 안정은 부여해주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국의 자율성과 문화의 주권성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한다. 단 국제적 규범은 지켜라 이거지. 오픈하고 오픈되고 그러니까 이 오픈되게 그다음 페어하게 지켜주고 공정하게 가급적이면 협의해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고립주의로 몰루주의로 돌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미국이 새로운 에너지라고 하는 수단, 그다음에 선진국 미국이라고 하는 대국가가 조금 절도를 가지고 경제 운영을 하면은 자국이 성장률이 올라가고 세계를 여전히 지배한다기보다는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일본의 입장이 이제 문제가 돼. 일본이 뭐가 문제가 돼? 나 지금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저 북핵 문제 협상, 미북 협상 그러는데 일본 아베는 조용해요. 그냥 뭐 납치자 문제 뭐 그것도 뭐 근성근성으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하는데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우리 저 박시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꽃놀이 폐지. 그 꽃놀이 폐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해결되면 나쁜 점은 한반도가 이 자유민주주의 남북 두 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연합으로 되니까 이제 한반도랑 이제 그래서 한반도랑 한격파랑 광역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혹은 라이벌리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일본은 우리를 아마 겪어왔겠지만 워낙 기질이 달라서 아마 상보적인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경쟁한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래서 좋고. 또 거꾸로 만약에 한반도가 지금 문재인이나 뭐 김정은이나 뭐 중국의 계산대로 그 요망사항대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일본은 완전히 이거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되고 우리 이제 핵까지 포함해서 완전 자체 무장하고 우리가 진짜 강대국으로 갈게. 그리고 미국이랑 이제 빅딜을 치겠지. 그러니까 참 그 부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영무부 장관 나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은 참 보기 안쓰러워요. 상상력의 부족. 상상력의 부족이 아니고 그냥 남쪽 북쪽에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한다고 잘하는 영어로 참 나 이런 이야기하면 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참 영어 잘하죠. 스마트하죠. 근데 강경화가 혼자서 아니 룩은 겉으로 보이게. 나는 그 여자, 그 백두산 천지에 그 라이반 찍고 올라가서 그 저기 기지바지 서치는 거 보고 저거 앞뒤도 모르는 저 시건방진.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또 이제 말하는 계산, 그 다음에 성찰. 요 한 국가의 외교장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연한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그냥 지시하는 대로 그냥 수행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민족 그러면서 지금 뭐 백두산에 백두혈족한테 가서 성지순례도 하고 뭐 그다음에 지금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NLL 문제하고 종전선언을 왜 저렇게 날리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일본을 자, 오늘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지금 우리 야당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평화를 좋아해서 그건 사실은 패배자 노예의 평화입니다. 북한 핵에 급질려서 갖다 주는 말하자면 패배주의고 노예의 평화인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해피 조이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보통 국가를 하겠다고 헌법을 개정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한 20몇 년 됐어요. 그 사이 그동안에 한 번도 미국이 일본이라고 한 전후 일본의 국가는 미국이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만들어준 일본 사람들의 냉소적인 입장, 특히 우파들이 네. 우리는 기지국가야. 네. 우리는 평화국가 웃기지 마. 네. 우리는 그냥 미국의 군사적인 냉전의 기지야. 네네. 그래서 사실 일본 우파가 보통 국가에 대한 그리고 혼내, 네. 그 마음속 본심, 본심은 가장 반미적이에요. 그럼요. 즉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절대 다대로 안 내지. 안 내서 표면으로 안 내서면서 그걸 칼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소재가 우리 대한민국의 반일, 그 다음에 친북 네. 이게 되고 만약에 북한 핵 문제가 일정한 시간 내에 정리가 안 되고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된 경우에 네. 북한은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직접 대립하는 구도로 가져가려고 일본은 이제 나오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한테 자 첫째 우리가 아니면은 중국에 말하자면은 대적할 수 있는 동북아의 국가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우리야. It's us. 그건 우리야. 그러니까 되지. 우리 법헌 국가와 우리가 우리한테 쓰는 족쇄를 좀 풀어주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그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북쪽은 다 남쪽은 북핵을 이고 사는 이 친중 반미 국가가 된 거고. 친중 반미를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에치슨 라인이 에치슨 라인대로 가는 거예요. 에치슨 라인대로 가면은 일본은 그래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핵무장에다가 이제 군사 강국으로 이제 탈바꿈 하자. 일본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중국이 조금 뒷범프질을 해서 북한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일본이 참을 수 없는 상당한 군사적인 징후가 나타날 때 미국한테 우리가 칠게 아니면 우리한테 최소한의 우리 보장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도 핵이 필요하다. 그래 되면은 핵 대립이 되죠. 그런데 일본은 정상국가화 즉 군사화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를 할 수 있고 핵 국가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놔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얘기가 이제 거의 끝마무리 됐는데 제가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좀 그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엄청나게 존경하고 그 문화의 특질을 존중하지만 정말 저한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예요. 일본의 문화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 정도의 선진국이 됐는데 종교의 기층이 신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거 모셔놓고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고 또 인사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개체성, 개인이란 개념이 없어요. 이 집단에서의 수치심과 명예심, 책임감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직분의식, 걔들이 직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른바 주류, 이른바 우파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개인, 인류, 문명 이런 용어 자체를 안 써. 안 씁니다. 보편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일본의 국익이 뭐냐, 뭐가 부국강병이냐 그 용어만 쓰지. 그리고 전체 중에서 나의 위치가 뭐냐. 그거만 하지. 인류가 뭐고 개인이 뭐고 문명이 뭐고 뭐 심리적 분열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 하면 저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잘난 체 하는 놈을 찍혀서 이제 그 인맥에서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런데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이한지 보면 아니 국채 이자율이 0%인데 국채를 발행하면 매해 일본 재정 국채라는 건 눈덩이처럼 불거든요. 일본의 세출의 절반이 국채에 의해서 충당된다고. 그렇죠. 올해 일본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0조 엔을 쓴다. 그럼 200조 엔은 돈으로 빌린 거예요. 국채로. 그렇죠. 근데 이 국채가 그 이자율이 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90%가 일본 안에서 일본인들이 사주거든. 근데 일본인의 걱정은 뭐냐?
남들이 10%로 사간다는 거 걱정을 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느니 세금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발행하는 빚을 내가 채권으로 인수해 주는 게 국민의 도리다 이거예요. 그게 단순히 메이지 유신 이후 민주화로 못 가고 군국주의로 가고 한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그 국가주의가 있어요 거기에. 소위 정치 인류학적인 예, 집단주의가 존재하고 집단주의 그다음에 국가주의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야말로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이질적인 문화예요. 이 측면은 이걸 우리가 우리의 어떤 체제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식민지 경험을 겪었지만은 산업적으로 비슷하고 또 오픈되어 있는 사회고 이렇게 해서 보지만은 지금 오늘 저하고 두 분 이야기했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고급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뭘 했어 지금? 첫째 술 먹기 딱 좋은 이야기지 삼겹살. 아니 그게 아니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그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누가 과연 친일인가? 누가 일본을 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방식은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인 방식의 대응을 하는 게 친일이죠. 친일이 돼요. 일본을 이롭게 해요. 일본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서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박헌영 사관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김구로 포장을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스탈린이 지시했죠. 반일 투쟁, 반일 감정. 그러니까 우리 해방 후에 지금까지 우리 세대까지 지금까지 우리 현재의 현재 지금 우리까지 가장 큰 윤리적인 혹은 감정적인 욕은 친일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안 그래. 그건 안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요소인데 지금 우리가 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비구미 사회에서 그 이승만의 독립정신, 우남 선생의 그 독립정신부터 시작해서 독립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개인, 그 다음에 기독교가 빠른 시간에 들어오면서 소위 신앙의 자유가, 그 다음에 48년 자유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기본권과 이것을 실질적으로 채워나가는 과정 이런 쪽으로 보면은 거의 예외적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일본이 아니 우리가 유일하죠. 유일한 국가고. 근데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아닌데 그 정신의 본질 자체가 그 서유럽과 미국 정신의 본질에 가장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요소에서 포함되는 그런 걸 개인, 자유, 존엄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까이 동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원단이. 그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 사실 참 통제되지 않는 집단의 분출이 있기도 하고 또는 일정하게 국가나 혹은 공동체가 중요한 비전을 제시를 하면은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 비전을 놓고 쫓아가는 그러면서 굉장히 또 모방적이지만은 창조적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희석이 소멸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나지. 그 빗속에 흐르고 있는 거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진 말하자면은 이 집단 혹은 개인의 특성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는 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우리의 맥락에서 하나하나 다시 재평가하고 재발견하고 창조적인 거는 재생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 이야기한 게 지금 뭐 우리 정부나 혹은 북한 문제를 쏙 뺐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게임, 일본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이 놓는 수를 빨리 읽어서 이 두 국가를 우리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작지만 충분히 능히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재생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 박주일 표민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무까지 없는데 너무 지금 뭐 그냥 막 떠드는 거죠. 떠드는 건데 떠들어도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아까 일본이 왜 조용한가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우리 기레기들 뭐 기레기라는 표현, 뭐 조선이다 뭐다 그래도 좀 최소한의 지성이 뭐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강간무소식이에요. 문제조차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인데 두 줄 요약하면 하나는 첫째 시진핑은 정신병자다. 두 번째 미국이 시진핑을 지금 다 가뒀다. 시진핑이라고 표현되는 중국을. 그래서 세 번째 중국이 가둬진 상태에서 거기서 벗어나오려면 아주 뼛속까지 바꿔야 돼. 탈퇴환골해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탈퇴환골할지 주저앉을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은 지금 이리 풀려도 괜찮고 저리 풀려도 괜찮고 하는 꽃놀이패 중이어서 지금 속으로 여유만만한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면 세상은 어차피 돌아갑니다. 세상은 어차피 돌아가니까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루하루 또 잘 살아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좋습니다. 네.